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의 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깨 질환과 팔꿈치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정확한 의학적인 표현은 외상가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꿈치를 만져보면 바깥쪽하고 안쪽에 이렇게 만져지는 뼈가 있는데요. 그 바깥쪽에 있는 뼈의 해부학적인 이름이 외상가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있는 뼈의 이름은 내상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손목과 손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그 뼈에 붙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되고요. 외상가 부위에 붙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외상가염, 반대로 안쪽에 붙는 내상가에 붙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내상가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손목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테니스 때 외상가염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닌데요. 테니스는 주로 손목을 뒤로 젖히는 힘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상가염이 주로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손목을 안으로 굽히는 골프 같은 그런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주로는 내상가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테니스를 한다고 항상 외상가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손목을 뒤로 젖히는 여러 가지 동작들,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프라이팬을 무겁게 쓴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오래 할 때 외상가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이렇게 무거운 걸 직업적으로 많이 드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주부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왜냐면 이거는 과사용으로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힘줄의 변성에 의해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더라도 일반인 중에서도 많이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테니스 엘보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어나와 있는 외상가름 뼈에 통증을 발생하게 되고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그 부위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상만으로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외상가에 통증이 발생하면서 그 부위를 직접 이렇게 눌렀을 때 압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통증의 양상들은 보통 외상가에서 요 전완부 쪽으로 힘줄과 근육을 따라서 조금씩 퍼져나가는 양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환이 조금 진행을 좀 하게 되면 나중에는 팔꿈치를 단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정도만으로도 통증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보통 한 외상가염의 진단은 기본적으로는 증상의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병원에서는 일반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병변이 혹시 동반되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가끔 외상가염이 오래되다 보면 그 힘줄을 따라서 석회 같은 물질이 좀 침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고, 그게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힘줄에 파열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초음파 내지는 MRI 검사를 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활동 조절하고 물리치료,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로 호전이 안 될 경우에 우리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들이 폐 충격파 치료 내지는 주사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할 때는 당연히 좀 액션이 빠른 주사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주사 치료는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스테로이드 계통의 소염 주사를 사용하시는 거고, 최근에 좀 나온 건 PRP 주사라 그래서 이게 세포 주사인데요. 조금 다른 주사인데, 그러니까 소염 주사는 염증을 줄이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질환이 오래되고 경과가 계속 진행이 되면 힘줄에 부분적으로 변성이 되면서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성된 부분의 힘줄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들이 PRP 주사고, PRP 주사는 체혈을 해서 환자의 혈액을 이용하는 거고, 보통 한 30cc 정도의 체혈을 한 다음에 그 피를 처리를 하면 그 안에 아주 좋은 우리 성장 인자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성장 인자들을 농축시켜서 그거를 그 힘줄 변성이나 파열된 부위에 주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단순히 통증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힘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요즘에 나온 PRP 주사고, 그런 주사를 많이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질환 자체의 발생이 이제 과사용으로 좀 인한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이제 예방 방법은 과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활동 조절을 잘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손목 사용에 있어서 좀 활동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일상생활 중에서 뭐 요리를 할 때 이제 후라이팬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큰 부하가 가는 작업은 아니지만 이 키보드를 이제 오래 하시는 것도 손목을 이렇게 들고선 이제 하시잖아요. 그거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하시게 되면 이것도 누적되다 보면 이 힘줄에 이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활동을 할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상가구에 통증이 발생을 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의심이 된다 싶으시면 그 활동을 일단 좀 멈추시고요. 조금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그럴 때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수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활동 조절,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걸 다 했는데도 6개월 이상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호전이 안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수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염증이 생겨서 변성된 힘줄 부위를 좀 다듬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고 좀 이렇게 변성된 힘줄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방법은 이제 한 3, 4cm 정도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고 개방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구멍을 한 2개 정도 뚫고 그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질환 자체가 이제 좀 관리하는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까지 이제 받게 될 정도의 이제 힘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좀 그런 운동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죠. 이 테니스 엘보 외상감이라는 질환은 이제 뭐 치료를 해서 이제 증상이 없어지면 이제 다 나았다, 이제 마음껏 써도 된다, 뭐 이런 질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관리하는 질환으로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줄의 안 좋은 이제 행동 습관은 이제 고치고 힘줄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힘줄의 좋은 이제 생활 습관하고 활동 조절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팔꿈치나 어깨 건강에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